네, 안녕하세요. 찐집사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항문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항문낭을 짜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분들의 영상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안타깝지만 항문낭이 이미 파열이 되어버렸을 때 집에서 세척, 소독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고양이 항문낭은 지금 사진에서처럼 항문 밑에 허벅지 시작되는 부분 양쪽에 있어요. 보통 고양이는 개와 달리 항문낭을 짜주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고양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항문낭액이 찐득하게 성질이 변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잘 배출이 되지 않아서 항문낭 내부에서부터 염증이 생겨서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항문낭 염증이나 파열은 이제 재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항문낭 질환을 겪은 아이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짜주는 게 좋습니다. 이 사진은 항문낭액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변을 보거나 할 때 자연적으로 저 구멍을 통해서 배출이 돼요. 이 사진은 탈의 사진인데요. 항문낭 배출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이 사진처럼 항문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 관찰하실 때 항문도 꼭 보셔야 하고요. 변을 보지 않았는데도 꼬릿한 냄새가 나거나 매일 닦아주는데도 이렇게 항문이 지저분하다면 이제 그때는 짜줘야 할 때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이고 터지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선생님께 질문을 해봤는데요. 항문낭 깊숙한 내부에서부터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이런 증상이 보이고 터지지 않았다고 해서 염증이 없다고 단언할 순 없다. 항문낭을 짰을 때 염증이나 혈흔이 보인다면 염증 치료를 해야 하고, 터지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확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사진은 탈의 항문낭을 짜줬을 때 묻은 혈흔입니다. 탈의는 항문낭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혈흔이 보여서 항문낭 짜주고 항생제를 먹이고 다행히 개선이 되었어요. 이제 그 후로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짜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봉자입니다. 봉자도 자꾸 꼬릿한 냄새가 나고 항문이 자꾸 지저분해져서 집에서 한번 짜봤는데요. 봉자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제가 짰을 때 전혀 항문낭액이 나오지 않아서 병원에서 짜고 왔어요. 근데 사진 보시면 짠 부분이 이미 염증으로 인해 약해져 있어서 이제 표피 부분이 멍이 들었고요. 그리고 화살표 체크한 곳을 잘 보시면 진물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이 이제 터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마조마한 순간이었고요. 봉자가 가장 고통스러워했을 때였습니다. 통증 때문에 밥도 먹지 않았어요. 네, 터지고 난 이후에는 차라리 통증이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날 역시나 우려대로 터져버렸습니다.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염증으로 괴사된 표피 부분입니다. 저 표피 부분을 걷어내게 되면 구멍이 굉장히 크게 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서는 3가지 처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항문낭 제거 수술. 네, 항문낭 제거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재발이 잦은 아이들이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변실금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염증 제거 후에 봉합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염증 잔해들이 내부에 남아있으면 암은 이후에도 다시 재발을 할 수가 있어서 염증을 다 긁어내고 봉합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 세척 소독하면서 항생제 투여하면서 아물기를 기다리는 건데요. 대개 한 달에서 길게는 2달까지 걸리는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7살이라는 봉자의 나이 때문에 이제 마취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3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선생님께 이제 집에서 세척하는 방법을 배워왔어요. 간혹 이제 빨간 약을 저 터진 구멍으로 넣어주고 끝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 항문낭 소독 세척의 목적은 소독도 소독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염증 잔해가 저 구멍 내부에 남아있지 않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염증 잔해가 남아있는 상태로 아물게 되면 다시 재발할 위험이 있다고 해요.
네, 이 사진은 터진 후 10일째입니다. 생각보다 암 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이 사진은 터진 후에 14일째입니다. 피딱지만 살짝 남았어요. 자, 이제 세척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준비물입니다. 건티슈, 그리고 바닥에 깔아줄 강아지용 배변 패드, 수액. 네, 수액은 NS 수액이나 하트만 수액 둘 다 상관없고요. 식염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들 피어 수액을 하기 때문에 수액이 많아서 그냥 수액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50cc 주사기. 처음에는 무서워서 바늘을 빼고 사용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수압이 세야지 구멍 깊숙한 곳까지 세척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면서 바늘을 꽂은 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항생연고, 멸균, 면봉입니다. 자, 이제 세척을 시작할 건데요. 아이가 가만히 엎드려 있어주면 옆으로 살짝 몰아눕혀서 하시거나 아니면 엎드려 있는 상태로 꼬리만 살짝 들어서 세척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공자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질 않아서 제가 한 손으로 안고 한 손으로만 세척을 하느라 영상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터진 후 3일째 영상이에요. 3일 사이에도 많이 아물어서 터진 직후보다는 구멍이 살짝 작아졌습니다. 영상에서는 각도가 잘 잡히지 않아서 안 보이는데요. 주사기 각도를 여러 방향으로 틀어서 싸줘서 구멍 깊숙이 여기저기 골고루 잔해가 다 사라지도록 싸줘야 하고요. 중간중간에 항문낭 부분을 손으로 싸줘서 잔해를 밖으로 배출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수액 200cc를 사용을 했고요. 마무리는 항생연고를 발라주는 걸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항생연고 발라주실 때도 최대한 안쪽까지 투여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시고요. 자, 이제 영상 보실게요. 안 돼.
다 했어. 이거 한 번만 하면 돼. 음. 다 했어? 약은 발라야지. 아유, 우리 봉자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네. 다 했어요. 이제 약만 바르면 돼요. 이제 약만 바르면 돼요. 네, 이렇게 세척 소독을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주사기 바늘에 아이가 다치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리고 뚫린 구멍을 보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아이도 아파하고, 내가 이걸 과연 집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피하 수액을 처음 놓을 때보다 더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집사가 열심히 해줘야 아이가 빨리 나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200cc씩 하루 한 번 해줬어요. 아물어서 구멍이 점점 작아지면서 이제 후반에는 이틀에 한 번 100cc 정도로 줄였고요. 중간에 병원 내원해서 잘 아물고 있는 건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선생님께 검사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아물어서 10일째 되는 날부터는 그냥 약만 먹였고요. 2주째 되는 날부터는 약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기 전에는 항문낭이 파열되면 구멍이 크게 뚫린다는데 그렇게 되면 나는 어쩌지? 내가 집에서 소독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봉합수술을 해버리는 게 덜 끔찍할 것 같은데 이런 별별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물론 안 터지는 게 베스트지만 설사 터진다고 해도 이 영상을 통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재생 능력은 집사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양님들 건강하세요.